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2주차 후반부 경기 진입됐습니다. 시장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죠. 시장도 투자자들도 이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감독님들 사이에서도 순위 변화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바로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 다시 한번 1위로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 지켜주고 계시죠. 12%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이고요. 자, 2차 전지 종목들 반등 보이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이 후반위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9%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지난주와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상위권에서 순위 방어를 하고 있고요. 5%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이번 주에도 몸집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 공략하겠다라고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3위와 큰 차이 없이 4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23%대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자, 임상현 감독님 이번 주 정말 내내 1위를 기록하시다가 오늘 아쉽게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2%대 수익권 기록을 했고요. 늘 주 후반부에 강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이번 목요일 경기에서는 6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문종 감독님이 7위를, 최명장 감독님이 8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는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감독님 너무 반짝여. 눈이 부셔. 네. 그게 뭐죠? 그 배지가 뭘까요? 메달입니다. 네. 어떤 메달이죠? 골드 메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주간 우승자만 가질 수 있다는 그 메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확실하게 자랑하려고 또 1위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거 운이 소감을 좋게 또 됐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하고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오늘 하루만 좀 즐기도록 하고요. 내일 결과가 또 나오니까 내일 결과에 따라서 또 1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1위 뭐 이런 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겸손하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입니다. 임상현 감독님 뺏어 오셔야죠. 어제까지만 해도 눈앞에 뺏어 오셨잖아요. 뺏어 오셔야죠. 예. 자, 이번 주 경기 아직 하루 남아 있습니다. 예.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루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소심하게 큰 소리 조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1위를 이제 두 번에 했기 때문에 하셨죠. 시청자들은 이번 주에 제가 한 주를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 못 보신 예. 분들은 이제 예, 우리 그렇죠. 감독님이 1위인 줄 알려고. 예, 그러죠. 예, 일단은 그 이제 주중에 오른쪽 치고 나갔는데 지난주에 포스코 그룹 사태 한 번 얻어맞고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뭐 이것 때문에 얻어맞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주 동안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번 주가 지나면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은 최선의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 실력이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다 뿐이지 우리 임상현 감독님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보이다가 LK99이죠.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중간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좀 무더기 하한가를 맞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 쪽은 좀 매매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이미 좀 한참 전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인데
이제 이런 급등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면은 조정을 한번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번 또 상한가도 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피하라고 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분들이 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걸 좀 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음날 또 갭으로는 뜰 수 있으니까 갭상승만 좀 먹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시간 외로는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프로 주식 리그에서도 종목 선정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이 이런 갭상승이 아침에 좀 떠버렸을 때 좀 수익률적인 면에서 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위험한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급등할 만큼 뭔가 확실하게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매매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뼈아픈 또 상처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급하게 따라잡지 않고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작은 상처가 아니겠어요. 아마 내일 개파락해서 바로 뭐 점하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일 돼봐야 아는 거고 물론 결과가 또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좀 계속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자금이 좀 많이 좀 뺏어가는 게 있어요. 시장 유통되는 자금들이 대부분 다 초전도체로 좀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업종들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임상현 감독님과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 변수로 작용을 할지 좀 이만저만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감독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예,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검증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현 실험, 검증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했는데 미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먼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성급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인정한 어떤 물론 완벽하게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부 학술적인 어떤 진보가 있어도 뭐 대단한 어떤 것인데 먼저 결론을 내놓고 나중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가 아니라는 것에 어떤 결론이 나는 부분인데 흔히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겪어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한 수준의 가능성이고 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가 시세가 되고 적이병 또 적산병이 되면은 시세가 끝나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완벽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예의주시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아니라고 했던 부분들은 현재 성급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지금 전일 1위 기록하신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오늘 1위를 기록하신 금종욱 감독님과 배트맨 일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감독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합에서 안타를 친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짧은 한타, 1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차전지 선수가 또 1루타 진출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쳤다 하면은 안타를 무조건 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에코프로가 실적이 나왔죠. 2분기 매출액 2조 원대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주가도 반등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2차전지 종목들이 다 함께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이 선수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변동성이 많이 컸어요. 150만 원에서 바로 100만 원이 깨지는 뭐 시총 2위짜리, 코스닥 시총 2위짜리가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가치를 찾아가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지 이렇게 하루에 뭐 20, 30%씩 올라가는 대형주의 움직임은 절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물론 뭐 공매도 세력에 의한 쇼키즈 물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의 또 신용 미수 물량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은 맞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형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대해서는 공략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좀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 3% 정도만 올라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1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상승이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은 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언제든지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15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부근 사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종목들이 안 가고 2차 전지주들이 좀 잘 가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치고 차라리 그냥 2차 전지 갈아타자 해서 올라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좀 들었는데 여기서 또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볼 만한 업종은 아니고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죠. 하지만 하나의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좀 보시되 지금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과정과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 시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202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2, 3년 정도를 천천히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지금 하루에 뭐 변동성 7%, 8%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종가 베팅. 그리고 내일 뭐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또 변동성에 의해서 좀 손실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라리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변동성 줄어들었을 때 매매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 종목 만약에 신규 매수를 희망한다 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임상현 감독님, 저희 네. 2차 전지 선수들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자 2차 전지도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하고 나머지 이제 종목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과열이 됐다는 것은 양극재만 사실 과열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시세가 이제 바닥권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좀 합니다. 그런 중에서 에코프로가 거의 신고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어떤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다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되지만은 정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런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견조하게 올라갈 수는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한풀 이제 꺾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 플랫폼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극재가 아니라 이제 음극재나 이제 분리막이나 이런 니켈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 더 키높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노란통에서도 이야기를 좀 한 거지만은. 이제 STX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22%까지 급등을 했던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어떤 제2의 포스코를 현재 에코프로를 꿈꾸는 이런 그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LS 그룹도 마찬가지, 고려아연이나 이런 뭐 STX나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을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가 아닌 쪽에 어떤 포커스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큰 시세를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는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진단키트 관련주가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명률은 낮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밀집한 곳에는 다시금 좀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요. 저희가 다시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유행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원리 이해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현재 몸 내부의 어떤 항체 면역을 형성한다는 부분인데 코 점막이나 이런 어떤 점막은 현재 항체가 없습니다. 면역이 전혀 안 돼 있어요. 2차 어떤 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침투해서 어떤 면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재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면역은 외부 면역이 먼저 겪고 나서 내부로 면역이 되는데 혈액 속에 타고 도는 것만 면역이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있고요. 첫 번째 부분들은.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면역 증강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은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 2, 3년 전에 백신을 맞고 대부분 다 걸렸잖아요. 왜 유전자 변형이 되면은 이런 면역 증강 그 부분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코로나는 이런 겨울철 감기는 겨울철에 했다가 봄에 없어지지만은 코로나는 여름철에 시작해서 보통 7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없어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FM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부분 중에서 현재 PCR 검사가 아닌 현재 신속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 수젠텍이나 엑세스 바이오나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코로 후비인 말고 타액으로 나온 것이 요새 새로 어떤 뉴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찝어주는 종목은 당연히 아래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전망 들어봤는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종 감독님, 네. 지금 확진자가 이달만 벌써 7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시장에 이제 접근을 했었을 때 초전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봤다, 새로운 걸 발견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급등을 하니까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경험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도 혹시나 해서 이제 재고량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직 약국에 재고 많답니다. 진단키트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공포심에 좀 치달았을 때 좀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코로나가 다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지금 시장 상의 수급 상황이 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이런 진단키트 쪽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7만 명이라고 해도 제 주변에 아직은 못 봤어요. 그리고 아직 집에 있는 예전에 쓰던 진단키트 그대로 있고요. 아직 쓸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예전과 같은 그런 급등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도 예전만큼 그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독감에 걸려서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새롭게 코로나에 걸려서 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든지 아니면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서 뭐 그런 병 때문에 또 안 좋게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비행기 사고는 거의 사고 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 하지만 비행기 사고 날 확률은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금 공포심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 뭐 품절 대란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진 걸로 봐서는 뭐 하루 이틀 조정 정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급등 시세는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감독님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3루까지 진출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 진출한 선수는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 대형 바이오 종목들 사이에서 동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조정 보이면 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꿈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둘 다 잘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도 나왔다라고 하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를 해줄까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좀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마다 좀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좀 가장 좀 좋게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신공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매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태까지 좀 못 올랐었던 부분은 이제 매출이 줄어서라기보다도 원체 지금 고평가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도 이제 합병, 임사병에 대한 이게 3사 합병이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3대장이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죄다 상승이 좀 나왔는데, 2차 전지 주들은 또 올랐었고 바이오주도 올랐지만 반도체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순환을 돌면서 시장 자금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자리에는 꼭 고점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거나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 좀 드리지만, 시장은 돌고 돌아요. 지금은 어떤 한 업종만 쭉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어느 날은 2차 전지, 어떤 날은 바이오, 어떤 날은 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로 좀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잠시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굳이 막 여기에 몰린다라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고, 여기 간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면은 결국 뭐 쫓아다니다가 그냥 볼장 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이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분히 들고 계시는 것도 답이다. 지금은 오히려 좀 왔다 갔다 하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바이오 업종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도 많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 막 시작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내가 보유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라고 하면은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 뭐 급등한 자리에서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면, 모아가는 관점이면은 하반기에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금리가 아직 고금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뭐 이런 신약 개발 업체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물량 수준을 좀 받아내고 있고 공장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셨다가 조정 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들이 지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대형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전망해 보실까요? 예, 대형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꾸준하게 이제 증가된 추세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두 번째 부분들은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료 부분들이 현재 2023년, 4년 계속해서 풀려 나가는 집중적인 구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을 때가 현재 2016년, 17년 이때 현재 그 특허 만료가 돼서 시밀러를 냈던 그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미라를 기점으로 해서 복제의약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진단 키트의 새로운 진화, 다시 말해서 암 백신도 암 백신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도 암 예방, 그다음에 암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 키트 시장도 새롭게 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새롭게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 최근에 바이오 쪽은 현재 헬스케어, 미용 헬스케어 쪽으로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먼저 이제 주도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도를 하는 부분이 AI를 접목한 영상 진단 서비스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두 번째 트렌드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트렌드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신약 개발을 가지고 현재 그 진출하는 업체, 이 부분들이 세 번째 이제 트렌드가 되고, 마지막에는 전통적인 항암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만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터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폭제가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진 어떤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하고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어떤 부분이 또 우연치 않게 그 시점에서 좀 터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대세 상승의 또 터닝 기점에서도 또 바이오도 올라오고 반도체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가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선수에 대한 두 감독님의 견해도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 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룰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 펼치게 되고요. 하루에 한 종목씩 필수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면은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해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8분의 감독님들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1위 하시고 또 지난주 주간 우승 달성하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 전략을 잘 구성하신 느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미리 익절 처리한 덕분에 오늘 수익률 방어를 잘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감독님 오늘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오셨죠. 카카오의 순방 덕분에 수익률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이 LS를 시기 좋게 편입한 이후에 11% 수익을 보고 익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하이브도 플러스권에서 경기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오늘 엄청난 역전극을 보였죠. 이 2차 전지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의 회복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9.42%대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3위 하신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이번 주 선두로 출전한 나무기술이 수익률 잘 끌어주고 있죠. 그리고 일진파워가 장 초반 상승을 보이면서 5%대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재룡산업이 장 초반 4%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체라, 이 알체라도 플러스권입니다. 이어서 다음 포트폴리오 살펴보시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번 주 정말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1위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아쉽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률 축소하면서 2%대의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코리아 FT와 넷마블이 오늘 장에서 선방해주면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임상현 감독님 예. 어제까지 1등이셨잖아요. 예, 예. 엊그저께도 1등이시고 그 예. 1등을 만들어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예. AI 관련한 종목들, 특히 마음 AI 이런 종목들 예.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예. 리뷰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제 마음 AI 좀 보겠습니다. 네. 마음 A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편입을 좀 했을 때가 이제 이 상황이었죠. 이제 머리를 드는 부분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급등을 좀 해줬다가 목표가를 이제 33,000원에 잡았습니다. 근데 약간 못 미쳐서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4일 상승에 이틀 조정 그리고 전체의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반등하고 눌림목 보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 중기 성향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섹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곤란 부분이 있었는데 장이 좀 도와주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한번 급락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뉴르메카를 했습니다. 자, 뉴르메카 같은 경우도 물론 단기 고점인 줄은 알고 여기서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쉬어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이제 조정 보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십자 도중을 보이고 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좋으면은 이제 플러스로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장이 돌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이 드디어 발톱을 들여대면서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적인 챗 GPT하고 웨어러블을 넘어서 휴머노이드까지 욕심을 내는 그래서 삼성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자면은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세토피아라는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이거는 짧게 잡았습니다, 사실. 근데 3,600원에 잡았는데 목표가가 얼마가 나냐면은 3,575원. 그러니까 25원 참에 저는 목표가 탈취하고 내려갔다 생각하고 조화롭게 박수를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점이고 현재 최근에 뭐 지라갈륨 통제가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출렁거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눌림목 이제 발견하신 분들은 새롭게 뭐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자세하게 잡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봇하고 물론 2차 전지 있지만 로봇하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를 이번에는 주력으로 해보자. 2차 전지는 이제 후발주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뭐 이 섹타주 쪽 광물주 위주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감독님의 선수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감독님 내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독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종욱 감독님, 네.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우리 네. 1위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대단한 전략가이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주 초반을 계획을 세울 때 이번 주에 대한 테마를 이제 세 가지 테마로 잡았고 이제 접근을 했어요. 이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걸 순서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예, 일단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갈만한 테마를 이제 세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의료 AI, 요 세 가지를 이제 잡았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먼저 내보냈던 거는 금요일 날 이제 이슈가 됐었던 갤럭시 언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삼성의 이 협업으로 로봇팔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출전을 시켰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슈팅이 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당일날 바로 처치를 했는데 만약에 좀 하루 뭐 한 7, 8% 갔다가
그 다음 날 좀 더 큰 상승이 나오길 좀 바랬어요. 그랬으면은 조금 더 이제 목표가를 올려가면서 최종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구간 이런 자리를 좀 봤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당일날 바로 17%라는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3%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해서 바로 익절 처리했고 그 다음날 물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었던 그 12만 원 자리를 못 넘고 넘긴 넘었는데 바로 지지하지 못하고 밀려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었던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한 70, 80% 정도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로봇 관련주 회사는 하반기 제가 대회니까 좀 이렇게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로봇 관련주가 여기서 끝나는 테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임상현 전문가님도 로봇 관련주 갖고 나오셨지만 로봇 관련주는 하반기에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은 회사예요. 물론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협동 로봇이냐 아니면 감속기냐 여러 분야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거기에 따른 전략들은 또 노란톡방에서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 하나 좀 보면은 라운텍이에요. 이 종목은 손절을 했습니다. 뭐 되게 짧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주로 하는 매매는 예전에 그 이 전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종목으로 한 40%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상승 추세에서 드렸어요.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좀 길게 보고 좀 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역배열로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이 제가 원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10,000원대까지를 돌파하길 좀 바랬었는데 만약에 이걸 못 넣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정리를 할 예정이라서 손절을 굉장히 좀 짧게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절 종목이 커버리면은 이 저희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전략적으로 버릴 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손절했지만 이 종목이 이제 마이크로 OLED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새벽이 될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 아침 새벽이 될 텐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혹시 MR 헤드셋에 관련된 얘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이 종목이 이제 그런 MR 헤드셋 관련해서 마이크로 OLED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노리고 10,000원 정도 좀 넘어가는 슈팅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예상대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 손절했고 만약에 이 종목을 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보고 만약에 이슈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21선 정도 뭐 좀 기다리셨다가 21선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회사 자체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지 회사 자체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가 됐었을 때 다시 공략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짧게 좀 정리하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는 시장이라면 좀 버텨볼 텐데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은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렸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네요.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우리 대단한 전략가인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볼 텐데요.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 배찬수 감독님 계속해서 이변이 없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하셨고요. 우리 임학 감독님 언어 데이터 구축하는 AI 관련주를 주셨네요. 플리토가 내일장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우리 문주학 감독님, 오늘 북미에서 1억 달러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실탄을 늘려가고 있는 LG전자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이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오늘도 선방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을 꼽으셨습니다. 진 매트릭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용 감독님께서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탄력을 보였었던 이 한미사이언스를 주전 선수로 뽑으셨습니다. 내일장도 이 같은 컨디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도 했고 또 사상 첫 분기 배당도 계획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KTNG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을 주셨네요. 내일 경기가 또 굉장히 관건이죠. 1위 굳히게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신테카 바이오를 꼽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다시 1위를 탈환해 올지 또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바이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들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1위, 오늘의 1위 이 두 감독님의 주전 선수들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 주전 선수는 현대바이오로 네. 골랐고요. 네, 현대바이오로 고른 부분들은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골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코로나 치료제 부분들은 전체 어떤 덱타메타손 외에 이제 현재 팍슬로비드 그다음에 리게브리오, 라게브리오 이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근데 약 그 성분이 얼마냐면은 60만 원 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 논란이 많이 쌓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현재 현대바이오 부분들이 임상 2상하고 3상 부분에 성공적으로 맞추고 긴급 사용 신청을 좀 했습니다. 일동제약하고요. 일동제약의 이제 조코바하고 같이 유일하게 현재 신청이 됐고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다시 좀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대바이오 부분들을 제가 고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했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획기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과거의 현대바이오라는 회사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C를 이용한 어떤 이중 안정환 기술로 완벽하게 체내에 전달하는 그 방식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걸 현재 치료제로 한번 써보자 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현재 물색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 전달체 기술이 현재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 적용한 것이 딱 선정한 것이 리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최초의 어떤 그런 걸로 타켓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파스테리 연구소에서 약물 수백 개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떠오른 부분들이 니클로사마이드, 시클로소니드 이런 약들이 좀 해당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니클로사마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충제 성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구충제 성분인데 왜 제가 오른쪽에 몬모릴라이트, 이제 벤토라이트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을 복합을 해서 그 최고의 약물을 만드는 건데 그게 최고의 어떤 성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모든 바이러스에서 듣는 현재 항바이러스 제제는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바이오에서만 유일하게 한 건데 니클로사마이드가 대부분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스,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의 수십 개에 대해서 다 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진단 치료제뿐만 아니라 완벽한 어떤 세계 최초의 혁신 신약의 개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클로사마이드를 선택했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 방식 이게 암에도 적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성분하고 최고의 약물 전달체 기술을 수년 동안 닦고 현재 화장품에서 갈고 닦은 어떤 약물 전달 기술을
결합해서 최초의 어떤 부분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코로나 치료제를 능가하는 어떤 넘사벽의 어떤 최초의 어떤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차트를 이제 보면 잠깐 차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대 바이오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바이오 부분들은 현재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다른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점을 치고 막 10분의 1 토막씩 다 났습니다. 근데 현대 바이오만 고점을 치고 유일하게 몇 달 동안 거의 1년 반, 2년을 횡보를 좀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총이 1조를 계속 버텨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 가치는 바로 니클로사마이드하고 결합했던 그 약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0%를 통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번 큰 시세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18%의 어떤 급등인데 내일 단 하루 또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승부를 보려고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론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국산 치료제 빨리 승인하라고 뭐 하느냐.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현재 보건복지 관계자가 있으면 국산 혁신 신약 빨리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장의 카드 현대바이오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내일 1위 붙이기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떤 활약을 기대하실까요? 이제 아까 처음에 리뷰했을 때 어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이제 갈 만한 테마를 이제 세 가지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의료 AI는 한번 뷰노를 드렸고 오늘은 또 신테카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둘이 약간 좀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뷰노 같은 경우는 진단 쪽 병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거라면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치료 약물에 대해서 AI가 그 사람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개 회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지니너스라는 회사와 신테카 바이오가 있는데 지니너스는 좀 급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신테카 바이오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진 않아서 한번 오늘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봤었는데 역시나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일단 정고점 자리가 이제 14,000원 정도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차트를 봤었을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좀 받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터지는 구간까지 관망을 했다가 항상 제가 거래 대금 터질 때는 관망하시고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관망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 줄었죠.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드리진 못했고 일단 그래서 이 직전 고점 자리 한 14,000원 정도가 되는데 요 자리를 한번 뚫었을 때 이제 매물벽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인상의 전문가님도 뭔가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루밖에 없는 뭐 안정적인 종목을 제가 1위라고 안정적인 대형주를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이왕이면은 굳히기 1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약간 시총을 좀 낮고 이런 갭상승으로 뜨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약간 시간외로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리를 떴을 때 과연 전고점까지 뚫어줄 수 있는 상승이 나올지 그런 걸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일단 유일하게 또 이 신약 관련 AI에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런 종목을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때는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슈레딩거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에 연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이제 AI,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잘 나와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매의 관점에 있어서 뭔가 좀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주도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찾는 편인데 오히려 좀 의료 AI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누닛, 뷰노, JLK가 있지만 일단 신약 관련해서는 딱히 좀 이렇다 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일단 신테카 바이오를 좀 선택을 했고요. 이 종목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오늘 나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겠지만 슈레딩거라는 주가도 한번 좀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은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소리 없는 총성 느껴지시나요? 자, 내일장 1위를 지킬 것인지 1위를 탈환할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굳히기에 나서겠다 말씀해주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코스피는 오늘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2,600포인트 지지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짚어드렸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배트맨 2부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